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이요. 추경과 안보의 빅딜입니다. 네. 뭐 오늘 여야가 합의했다고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의 여야 3당 교섭단체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를 한 건데요. 다음 달 1일에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 추경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또 이날 본회의에서 일본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하고 대중국, 러시아, 일본 영토 주권 침해 결의안을 동시에 또 처리하기로 한 것인데요. 또 이번 달 30일, 즉 내일부터 국회 운영위, 국방위, 외교통일이 정보위를 열어서 최근 안보 상황 등에 대한 현안 질의도 진행하기로 이제 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한 무슨 기구도 만든다고요? 지난 18일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청와대 회동을 통해서 합의한 데 따른 이제 후속 조치를 이제 하는 건데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의 사무총장들은 오늘 국회에서 회동을 한 이후에 이 비상협의기구 구성안을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명칭은 일본 수출 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로 하고 31일에 1차 회의를 열어서 출범을 이제 공식화하겠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민관정? 그렇습니다. 어디요? 먼저 민간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경총,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여기에 대표자들 7명이 되는 것이고요.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여야 5당에서는 정책위 의장하고 관련 대책위원장 등이 한 명씩 참여하기로 했는데요. 민간 부문에서는 추후 협의에 따라서 참가단체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합의를 한 상황입니다. 뭐 일단은 초당적인 대처가 합의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일본 수출 규제 대책에 대해서 이제 힘을 모아야 한다는 당위가 지금 워낙 커진 상황인데다가요. 정부의 가장 비협조적인 태도였던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최근에 여론조사상 지지율이 하락하는 등의 어떤 기류가 있기 때문에 좀 출구가 필요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이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국회 정상화 합의 내용에서도 보듯이 이른바 친일 프레임에 안보 프레임으로 맞서면서 협력할 건 협력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좀 가닥을 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현안이 그 호르무즈 파병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청와대가 오늘 일부 보도에 대해서 해명을 했다던데요. 지난 24일에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왔다 간 이후에 이 호르무즈 파병에 관련한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요.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 경우가 아덴만에서 지금 작전 활동을 하고 있는 청해 부대 일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보내는 이런 방안인 것이죠. 이렇게 하면 형식적으로는 새로운 파병을 하는 게 아닌 게 되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고 정치적 논란도 덜한 것이다. 이런 보도가 계속 이제 나오고 있었는데요. 예. 오늘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 결정된 것은 없는데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국익을 기준으로 하겠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그 일본 문제 관련해서 일본이 금융에 대한 보복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이제 오늘 기사를 보면은 어제 금감원이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과 민중당 김종원 의원실 등에 제출한 이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전체 여신 중에 일본계 업체의 국내 대출이 전체 22.7%인 17조 4천억을 넘는 걸로 나타났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사실 근거로 해서 일본이 금융보복에 나설 경우에 이 서민금융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보도들이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뭐 금감원이 입장을 냈다고요? 그렇습니다. 금감원은 오늘 보도 참고 자료를 통해서 이 일본계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들이 영업자금의 대부분을 국내 고객 예금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보복에 따른 어떤 급격한 영업 축소 이런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일본계의 저축은행의 경우에 인수 당시에 출자금 외에는 일본 자금을 직접 차입한 분이 없는 상황인 것이고 대부업체의 경우도 전체 차입액의 11조 8천억 중에 일본 차입금은 약 4천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금감원은 이들이 대출을 중단하거나 회수하더라도 국내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로 대체 가능하다는 게 지금도 일반적인 평가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외환위기 때 이제 그 일본 자금이 막힌 경험 때문에 이런 우려를 지금 언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좀 그때와는 상황과 맥락이 다르다 이런 점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도 같이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거 모든 부분에 대해서 경계는 해야 되지만 과잉된 우려는 또 불필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금융이라는 게 어떤 정부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기만 하는 것은 또 아니고 일본 업체들도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금융에 관련한 사업을 해야 자기들의 이익이 나는 그러니까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을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사위키 두 번째 항목은요. WTO는 누가 망가뜨렸나입니다. 어떤 의미의 제목이에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26일에 트위터에 이제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들이 WTO 규칙을 피하고 특혜를 받기 위해서 개발도상국임을 주장하는 바람에 이 WTO가 망가졌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개발도상국 문제. 그렇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 무역대표부에 90일 내로 WTO의 개도국 지위 규정이 바뀌지 않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회원국을 개도국으로 대우하지 말 것을 문서로 지시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WTO 개도국 특혜라는 게 우선 내용이 뭐죠? 이 자유무역 체제에서는 아무래도 좀 선진국이라든지 이렇게 좀 힘이 세고 먼저 출발한 이런 나라들이 좀 유리하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개발도상국들의 경우에 이들을 자유무역 체제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특혜를 주는 게 불가피하다. 이런 판단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WTO 체제에서는 개발도상국으로 규정된 경우에 선진국으로 수출할 때 등의 관세 혜택을 인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어디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 무역대표부 문서를 보면은 중국이 가장 극적인 사례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거기에 멕시코, 한국, 터키의 경우도 비슷한 사례로 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G20 회원국이면서 OECD 회원국이고 그러면서도 아직도 개발도상국 지위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뭐 이런 논리인 건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실제로 1996년 OECD 가입 당시에 이 개도국 지위 포기 압력을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바가 있는데요. 농업 분야에서만 이 특혜를 유지하는 것으로 어떤 절충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일본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데 미국은 또 왜 이러는 걸까요? 이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결국 이 미중무역 협상을 겨냥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내일 30일부터 31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이 진행될 예정인데 이것을 앞두고 이걸 겨냥해서 빼든 카드다라는 겁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좀 더 심각한 수준의 문제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아예 트럼프 행정부가 WTO의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인 것이죠.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WTO가 중국의 지재권 침해 행위라든지 불공정한 정부 보조금 지급 등을 방관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한 바 있는데요. 이 경우라면 WTO를 망가뜨리는 건 개도국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결국은 중국 탓인데 불똥이 우리한테 튈 수도 있다. 그러니 지켜봐야 한다 이 말이네요. 좀 걱정이 됩니다. 네. 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빈아 기자였어요.